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오승상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토폴로지, 유상수학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챕터 2의 섹션 16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스페이스 X가 있을 때 그 스페이스 X의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는 항상 다루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전체 스페이스 X에서 하나의 토폴로지가 주어져 있고 또 그 토폴로지 제너레이터하는 베이시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 T를 갖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가 있는데 여기에 서브스페이스를 저희가 종종 다루게 되는데, 그러면은 서브스페이스에서의 오픈셋은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원래 스페이스 X에서의 오픈셋을 그냥 가져다 쓰면 될까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스페이스가 다르면 분명히 토폴로지를 같은 걸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Y는 X의 서브스페이스이지만 같은 스페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X에서의 토폴로지를 오픈셋들을 그대로 Y의 오픈셋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스페이스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Y에서도 이제 서브스페이스에 맞게 새로운 토폴로지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서브스페이스 Y에 맞게 토폴로지를 정의하기 때문에 TY라고 할 것이고, 또 이것을 제너레이트하는 베이시스를 B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TY를 Y 서브스페이스에서의 토폴로지 또 BY 베이시스를 잘 정의를 해야 되는데, 원래 토폴로지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전혀 다른 토폴로지를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X에서의 오픈셋과 Y에서 오픈셋이 너무도 다르면은 서브스페이스라는 특징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토폴로지긴 하지만 Y에서의 오픈셋들을 X에서 오픈셋들과 최대한 유사하게 저희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X에서 정의된 오픈셋들을 Y라는 서브스페이스에서도 오픈셋이 되게끔 잘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점선으로 어떤 리전을 제가 표현을 했는데, 보통은 저희가 해석학에서 기억하듯이 평면에서 스탠다드 토폴로지가 있는 평면에서 저희가 오픈셋을 정의할 때는 이런 리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바운더리가 빠져있는 부분으로 해야만이 오픈셋이 되었죠. 이건 이제 스탠다드 토폴로지 한정지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점선으로 바운더리를 표시하면 이건 오픈셋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제가 그거와 별도로 그냥 리전을 선택할 때 이렇게 만들면은 이것은 이제 특별히 오픈이냐 아니냐를 언급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방식을 잠깐 저희가 빌려서 앞으로는 저희가 오픈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이 경계선 부분을 약간 점선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맞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냥 오픈이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여기 지금 3개의 파란색 리전이 제가 있는데, 첫 번째 걸 볼까요? 이 첫 번째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점선을 표현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오픈셋이 한 걸 지금 강조하려는 건데, X란 스페이스하고 Y란 스페이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은 X에서도 오픈셋이고 Y에서도 안에 쏙 들어와 있는데 X에서 오픈셋인데 이것도 Y에서 오픈셋이라고 정의해도 별로 어색해 보이진 않네요. 그죠? 그러면 이걸 볼까요? 이쪽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건 지금 Y는 지금 겹치지 않기 때문에 Y에서 오픈이 아니냐를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제 X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가 잘 봐야 될 부분이 이쪽 부분은 제가 점선을 칠했죠. 이 말은 지금 바운드를 포함하지 않았다란 말이고,
하지만 이쪽 부분 어때죠? 이쪽 부분 경계선이 지금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지금 이쪽 부분에 경계선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X에서도 경계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픈을 결정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죠. 지금은 제가 해석하기 위해서 있던 개념들을 약간 도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X의 경계선은 저희가 따지지 않고 X의 내부에서 이쪽에서만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제가 이것을 X에서 오픈셋으로 한다고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볼까요? 지금 분명히 파란색은 Y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쪽은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경계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하지만 이쪽은 지금 경계선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이 부분은 저희가 X에서는 오픈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가 문제가 있죠. 그런데 Y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Y 입장에서만 보면은 Y에 대해서는 지금 Y 안쪽에서는 경계선으로 돼 있지. 경계가 지금 바운더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지금 경계선을 포함하고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Y에 경계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X에서는 오픈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Y에서는 오픈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오픈셋 Y는 지금 X에서 오픈셋이라고 정의하면 상관없지만 이것은 지금 여기 파란색 이 부분은 Y에서는 오픈셋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분명히 X에서는 오픈셋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해야 저희가 Y에서 오픈셋이란 것을 X의 오픈셋을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X에서는 이미 토폴로지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X에서 오픈셋은 지금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제가 보는데 Y의 경계선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Y의 경계선을 넘어서 이쪽을 보면은 이것은 지금 경계선을 뺐으니까 X에서 오픈셋이죠. 그런데 이 X에서 오픈셋과 이것을 U라고 하면은 그리고 Y를 인터섹션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죠? X에서 오픈셋 U와 Y의 인터섹션 표현이 되죠. 그러면 저희가 X에서 오픈셋의 특징도 살렸고 이게 Y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Y에서 오픈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은 방금 말한 그 Y의 경계선에서 포함 관계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는 오픈셋을 그러니까 TY죠.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면은 X에서의 오픈셋과 Y의 인터섹션들을 모아놓은 것 이것들을 오픈셋으로 정의할 거예요. 지금 이 그램에서 이것은 U인데 실제로는 이건 X에도 Y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데 X에서도 오픈이고 Y에서 오픈이니까 Y로 인터섹션 해도 어차피 U 자신이 그대로 나왔었죠. 이런 경우는. 그리고 베이시스도 마찬가지예요. 베이시스도 동일하게 X에서 베이시스와 Y의 인터섹션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을 서브스페이스 Y 위에서의 베이시스의 원소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 T가 TY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두 가지로 저희가 섞어서 할 텐데 첫 번째는 어떤 U가 TY에 포함이 된다. 이 말은 적당한 오픈셋 U 프라임이 타우에 원래 토폴로지 T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U가 U 프라임과 Y의 인터섹션 표현이 된다. 이렇게도 제가 표현을 할 거고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U 인터섹션 Y를 이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의 원소다. 이렇게 표현도 할 거예요. 이때는 지금 이 U는 X란 토폴로지에서의 오픈셋을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표현하면은 이것은 u는 x에서의 오픈셋을 말하고 u 인터섹션 y는 이 y란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의 오픈셋이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풀어서 정의대로 제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표현이 있으니까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가 실제로 토플리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가 그 자신이 토폴로지가 되는지 체크하려면은 토폴로지의 정의 세 가지권을 만족하는지 보여야 되는데 먼저는 empty set과 전체 집합을 포함하는지를 체크해야 되죠. 그런데 empty set은 x에서의 empty set과 y의 인터섹션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x에서의 empty set은 오픈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 셋이 되는 거네요. 또 y는 어떤가요? y는 전체 집합 x와 y의 인터섹션 표현이 되죠. 그런데 이것은 t 토폴로지에서의 여기서의 오픈셋이잖아요. 그죠? 오픈셋과 y 인터섹션 y가 표현됐다고 했으니까 결론은 뭐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empty set과 전체 집합 y 두 개는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 오픈셋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의 오픈셋들의 아비트러리 유니언이 여전히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 오픈셋이 되는지를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서브스페이스에서의 오픈셋을 표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방법이 이거였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u 알파는 x에서 오픈셋들이고 그것과 y의 인터섹션이 있으니까 이 전체는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의 오픈셋을 표현한 겁니다. 그럼 볼까요? 이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 오픈셋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아비트러리 유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섹션의 파이나이트 인터섹션들의 아비트러리 유니언들은 이게 분해가 돼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스어리티컬하게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X에서의 오픈셋들이죠. 그것들의 아비트러리 유니언도 여전히 X에서 오픈셋 맞죠. 그럼 X에서 오픈셋과 Y의 인터섹션 표현되면은 이것은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 오픈셋 맞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네요. 파이나이트 인터섹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 오픈셋들의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을 따져보겠습니다. 이건 전부 인터섹션이니까 저희가 이것을 세스어리티컬하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y를 다 뒤로 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죠? ui들이 x에서 오픈셋들인데 그것의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이니까 이것은 여전히 x에서 오픈셋 맞죠. 그리고 y와 인터섹션이 표현됐으니까 이것은 y에서의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 오픈셋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 ty가 토폴로지가 되는 것을 증명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베이시스가 실제 이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의 베이시스가 되는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토폴로지의 베이시스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 이무의 오픈셋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그 오픈셋 안에 이무의 y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여기 u가 하나 있는데 이 u는 뭐죠? u는 지금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의 오픈셋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u가 이 부분을 말하네요. 이 부분. 지금 y 안에 있어야 되죠? 이 부분을 말합니다. y가 u에 포함이 되고 u는 서브스페이스 y에서의 오픈셋이에요. 그런데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 오픈셋의 정의는 뭐죠? 아까 저희가 이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 정의했을 때 첫 번째 방법이 있었죠? x에서의 오픈셋이 존재해서 이 u가 x에서 오픈셋과 y의 인터섹션 표현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x에서 오픈셋 u 프라임이 존재해서 이것과 y의 인터섹션이 u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 u 프라임은 x에서 오픈셋인데 x에서 오픈셋이고
지금 y는 그 안에 하나의 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현재 지금 전체 스페이스 x에서의 토폴로지가 t면은 여기 베시스 b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베시스 엘리먼트가 존재해서 이 b가 y를 포함하면서 u'에 포함되는 여기 이 b를 고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말하죠. u'에 포함되고 y를 포함하는 b를 지금 x의 베이시스에서 골랐는데 여기 저희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의 베이시스는 x에서의 베이시스와 y 인터섹션을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이 부분을 동일하게 y로 인터섹션을 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성립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뒷부분이 u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이렇게 되네요. 지금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의 하나의 오픈셋과 그 안에 u에 대해서 이 u에 포함이 되면서 이 y를 포함하는 이 b 인터섹션 y인데 이 b 인터섹션 y가 지금 여기에 속하는 원소죠. 여기에 속하는 원소 맞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토폴로지의 베이시스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서브스페이스에서 토폴로지와 베이시스를 정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어떤 스페이스 안에 u라는 것이 있을 때 이 u가 x 전체 스페이스에서의 오픈셋인지 아니면 y라는 서브스페이스 안에서 오픈셋인지 때로는 정확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u가 여기 t에 포함된다는 말은 x란 스페이스에서의 오픈셋이란 말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open in x 이렇게 말을 하고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 오픈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저희가 open in y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렘마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렘마 16.2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y가 x의 서브스페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u가 open in y니까 서브스페이스 y 위에서의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 오픈셋이죠. 그리고 y도 x에서의 오픈셋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할 때 y에서 오픈셋이지만 x에서는 오픈셋이 안 되는 예를 제가 그림을 조금 전에 그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셋 u가 y에서 오픈셋이라고 해서 서브스페이스 y에서 오픈셋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x에서 오픈셋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조건이 하나 더 있죠. y가 만약에 x에서 오픈셋이면 그때만큼은 이 u가 x에서 오픈셋이 된다.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이 u는 y에서 오픈셋이 되니까 여기를 제가 점선으로 그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y가 x에서 오픈셋이니까 여기도 점선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경계선이 다 점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x에서도 오픈셋이 된다. 지금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증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u가 y에서 오픈셋인데 그러면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의 정의에 의해서 x에서의 오픈셋이 존재해서 이 u는 x에서 오픈셋과 y 인터섹션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x에서 봤을 때 이건 x에서 오픈셋이죠. 그런데 조건에 y도 x에서 오픈셋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오픈셋들의 인터섹션이죠. 그래서 u'도 y도 둘 다 x에서 오픈셋이니까 두 개의 인터섹션인 u도 당연히 y에서 오픈셋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증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에서의 스탠다드 토폴로지 안에서의 서브스페이스 중에 좀 특이한 서브스페이스 하나 있습니다. 0에서 1까지 인터벌인데 0은 포함하고 1은 포함하지 않는 인터벌과 2라는 한 점을
2라는 한 점만 더 포함하는 이런 지금 서브 스페이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각각이 오픈이 되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먼저는 이걸 볼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Y에서 오픈셋인 걸 따져볼 텐데, 일단은 X에서는 오픈셋이 아니죠. X에서는 오픈셋이 아닙니다. 스탠다드 토포로지에서는. 그런데 Y에서 오픈셋이 된다는 말은 뭘까요? X에서 오픈셋과 Y의 인터섹션이 표현이 되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X에서 오픈셋 맞죠? 그리고 이것과 Y의 인터섹션이 표현된 것이 맞으니까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는 오픈셋이 되는 게 맞네요. 이것은 X에서 오픈셋이니까 이것과 Y의 인터섹션 하면 자기 자신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에 의해서 바로 오픈셋이 된다는 걸 알겠네요. 그죠? 이번엔 이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X에서 오픈셋을 잘 찾아서 그것과 Y의 인터섹션으로 이걸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2분의 1을 포함하는 것 때문에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오픈셋을 제가 되게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오픈셋이 아닙니다. 여기 한 점은 어떻게 될까요? 한 점은 X에서는 당연히 오픈셋이 아니죠. 그런데 Y에서는 저희가 X에서 오픈셋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것과 Y의 인터섹션으로 이 한 점만 남죠. 그러니까 2분의 3에서 3까지라는 X에서 오픈셋과 Y의 인터섹션 표현이 되죠. 한 점만 남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 오픈셋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간단히 알 수 있겠네요. 이것은 X에서 오픈셋, 이것과 Y의 인터섹션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픈셋인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까다롭긴 하지만 재미있는 엑서사이즈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섹션 16장의 엑서사이즈 8번 문제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체 스페이스가 R2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서브 스페이스 하나를 택할 텐데, 이 델타라는 다이아고널 스페이스를 정하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대각선이에요. X하고 Y좌표가 같은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파란색, 이 대각선을 나타내는 선이 되겠죠. 이것을 저희가 다이아고널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전체 스페이스 X고 이 다이아고널 스페이스가 지금 서브 스페이스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토폴로지를 정의하고 싶은데, 이 전체 스페이스 X인 R2에서 토폴로지를 정의하는 방법이, 저희가 지금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배웠었잖아요.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배웠으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한번 정의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R2는 저희가 R 프로덕트 R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토폴로지와 여기서의 토폴로지의 프로덕트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수에서의 토폴로지를 저희가 하나는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주고 하나는 로어 리밋 토폴로지를 주겠습니다. 로어 리밋 토폴로지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나요?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 오픈셋은 이런 형태 있죠. 여기에서의 베이시스는 이런 형태에 있습니다. 근데 로어 리밋 토폴로지에서는 어떻게 됐죠? 이런 것들도 베이시스였고, 이런 형태의 베이시스를 고르면 이것도 오픈셋이 됐었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는 이런 형태가 오픈셋이 되는 거고, 로어 리밋 토폴로지에서는 이 끝점이 포함된 이런 형태도 다 오픈셋에 포함이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세 개의 프로스페이스를 따져볼 텐데, 첫 번째는 스탠다드 토폴로지와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프로덕트한 이 스페이스하고, 두 번째는 하나는 로어 리밋 토폴로지고 하나는 스탠다드 토폴로지로 프로덕트해서 만든 스페이스가 여기 있고, 세 번째로는 로어 리밋 토폴로지와 로어 리밋 토폴로지 두 개를 가지고 프로덕트해서 만든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3개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탠다드 토폴로지 두 개를 프로덕트해서 만든 이 토폴로지 안에서의 이 다이아고널만 취하해서 만든 서브 스페이스 토폴로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탠다드 토폴로지 두 개를 프로덕트해서 만든 프로덕트 토폴로지에서의 베시스는 어떻게 되죠? 거기서 베시스는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의 오픈셋 U와 여기 또 세로로 나타나는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의 오픈셋 V가 있으면 이것의 프로덕트로 표현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게 U 프로덕트 V인데 이것들이 베이시스가 되죠. 이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의 베이시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 서브 스페이스를 고려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 서브 스페이스에서의 베이시스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것과 이 다이아고널 스페이스의 인터섹션을 취하면 되겠죠?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 말한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만 다시 그리게 되면은 저희가 이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게 베이시스가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인터벌이 있는데 인터벌의 끝점은 포함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서도 끝점이 포함되지 않았고 여기서도 끝점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이 끝점은 포함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다이아고널은 기본적으로 실수죠. 다이아고널 기본적으로 실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런 형태의 베이시스를 취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는 여기에서의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는 실제로는 베이시스가 이런 형태가 되고 그것은 실수에서의 스탠다드 토폴로지하고 동일하네요. 그래서 이것은 실수에서의 스탠다드 토폴로지와 동일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 예를 볼까요? 두 번째 예에서는 저희가 여기서 베이시스가 오픈셋이 이런 게 오픈셋이 되죠. 그런데 로어 리밋 토폴로지니까 이 끝점이 포함된 것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로 축에서는 스탠다드 토폴로지가 거기에 베이스가 U가 있는데 이건 끝점이 포함되지 않은 거죠. V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프로덕트에서 만든 베이시스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아까와는 좀 달라지는 것이 이번에는 여기 끝점은 포함을 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끝점은 포함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끝점이 포함된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 다이아고널 스페이스하고 인터섹션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섹션을 취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런 인터벌이 나오는데 이 끝점이 포함된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끝점이 포함되는 이것도 베이시스로 나올 수가 있었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바로 스탠다드 그 실수에서의 로어 리밋 토폴로지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한쪽이 로어 리밋 토폴로지를 주어서 만든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의 다이아고널 스페이스의 서브 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주게 되면은 그것은 로어 리밋 토폴로지하고 같습니다. 세 번째 얘는 양쪽 다 로어 리밋 토폴로지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금방 이거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실수에서 정의된 두 토폴로지들의 프로덕트 스페이스의 다이아고널로 취한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의 그 다이아고널이 실수인데 그 다이아고널의 토폴로지가 어떤 것인지를 방금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프로덕트 스페이스도 배웠고 서브 스페이스도 배웠으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의 서브 스페이스 A가 있고 Y의 서브 스페이스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서브스페이스 A와 서브스페이스 B의 그죠?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준 A와 B가 있으면 이 A와 B를 프로덕트해서 만든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있겠죠? 그림에서 보면 이런 거네요. 지금 X의 서브스페이스가 A가 있고 Y의 서브스페이스가 있으면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각각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제가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두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 A, B를 프로덕트해서 만든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프로덕트 토폴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X하고 Y가 있으면은 여기에 토폴로지들 두 개를 프로덕트해서 만든 프로덕트 토폴로지 X, Y를 생각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A 프로덕트 B는 X 프로덕트 Y의 서브스페이스니까 이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로 저희가 A, B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는 서브스페이스를 먼저 취한 다음에 거기에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준 다음에 그것을 프로덕트해서 만든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생각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각각을 프로덕트해서 만든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생각한 다음에 그것의 서브스페이스로 A 프로덕트 B를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둘 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쪽으로 가던가 이쪽으로 가는가 두 개 다 같은 토폴로지를 만들어낸다. 지금 그것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지금 X하고 Y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의 프로덕트 토폴로지에서의 베이시스는 뭐죠? X에서의 오픈셋과 Y에서 오픈셋 U와 V가 있으면 그것의 프로덕트가 이 X 프로덕트 Y라는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의 일반적인 베이시스의 베이시스 엘리멘트들이죠. 이것의 서브스페이스 그죠? A가 X의 서브스페이스고 B가 Y의 서브스페이스니까 A 프로덕트 B는 X 프로덕트 Y의 서브스페이스겠죠? 이 서브스페이스에서의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것은 저희가 X 프로덕트 Y라는 전체 스페이스에서의 서브스페이스에서의 토폴로지를 줬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베이시스 엘리멘트들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의 베이시스 엘리멘트들과 A 프로덕트 B와의 인터섹션으로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 스페이스 X 프로덕트 Y에서의 베이시스 엘리멘트들이죠. 그리고 저희가 A 프로덕트 B라는 서브스페이스를 취했으니까 이것의 인터섹션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A 프로덕트 B라는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의 베이시스 엘리멘트들의 일반형입니다. 그죠? 이것은 지금 서브스페이스라는 것을 따져서 한 거죠. 그럼 이번엔 반대로 지금 이 A는 X의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줬습니다. B는 Y의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줬죠. 그럼 A에서 정의된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와 B에서 정의된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 두 토폴로지의 프로덕트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의 베이시스 엘리멘트는 어떻게 되죠?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의 프로덕트 토폴로지에서의 베이시스 엘리멘트는 여기에서의 오픈셋과 여기에서의 오픈셋의 프로덕트로 표현되겠죠. 이거 두 개의 프로덕트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A에서 오픈셋은 어떻게 표현되죠? 이것은 X에서 오픈셋과 A의 인터섹션으로 표현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A라는 서브스페이스에서의 오픈셋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B라는 서브스페이스에서의 오픈셋은 Y에서의 오픈셋 V와 B의 인터섹션으로 표현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것과 이것의 프로덕트로 이 서브스페이스 두 서브스페이스 A, B 사이에서의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베이스 엘리먼트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부분은 이 프로덕트 토폴로지에서의 서브 스페이스 토폴로지 봤을 때 이렇게 나타냈을 때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나온 흔적이고, 이 부분은 뭔가요? 각각의 서브 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정의한 다음에 그 서브 스페이스 토폴로지들을 프로덕트에서 만든 거죠. 이렇게 온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만든 베이시스 엘리먼트들인데 이제 잘 볼까요? 지금 이것과 이것이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은 U하고 V의 프로덕트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와 B의 프로덕트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의 인터섹션은 어떻게 표현되죠? 이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은, 이 부분은 지금 여기만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U하고 A의 인터섹션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V하고 B의 인터섹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프로덕트 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이 부분이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서브 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의 베이시스 엘리먼트들하고 각각 서브 스페이스 토폴로지들 두 개의 프로덕트 토폴로지에서의 베이시스 엘리먼트들이 각각 이렇게 두 가지가 표현이 되는데, 이게 서로 같다라는 말은 베이시스가 아예 정확히 일치한다란 말이잖아요. 베이시스가 일치한다는 말은 뭐죠? 두 토폴로지가 아예 동일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서브 스페이스 토폴로지 두 개의 프로덕트 토폴로지하고 프로덕트 스페이스의 서브 스페이스 토폴로지를 따진 이거하고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브 스페이스를 먼저 취한 다음에 프로덕트를 하나, 프로덕트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서 서브 스페이스를 취하나, 동일한 토폴로지를 만들어낸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아니라 오더 토폴로지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두 스페이스가 있으면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서브 스페이스를 취한 것과 서브 스페이스를 각각 취한 다음에 두 서브 스페이스 토폴로지를 프로덕트 한 것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전체 스페이스가 X가 있는데 이것이 오더 토폴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더드 셋이면 오더 토폴로지를 줄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은 전체 스페이스에다가 그 오더 릴레이션을 가지고 오더 토폴로지를 준 것과 그런 다음에 거기에 서브 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취한 것과, 이번에는 전체 스페이스에서 서브 스페이스를 취해도 그 서브 스페이스 안에는 여전히 오더가 있잖아요. 그 오더를 가지고 제가 오더드 토폴로지를 만든 것과 오더 토폴로지를 만든 것과 순서를 바꿨죠. 하나는 먼저는 오더 토폴로지를 준 다음에 거기에 서브 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취했고, 다른 것은 서브 스페이스를 취한 다음에 거기에 오더 토폴로지를 줬잖아요. 순서를 바꿨는데 이런 경우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다이어그램에서 본 것처럼 X가 있을 때 먼저 오더 토폴로지를 준 다음에 거기에 서브 스페이스를 취한 것과 이번에는 서브 스페이스를 취한 다음에 거기에 오더 토폴로지를 준 것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X가 있으면은 X에 만약에 오더 셋이 있으면, 오더드 셋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제가 오더 토폴로지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Y는 X의 서브셋인데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오더 릴레이션을 줄 수 있다라면은, 그럼 제가 Y로 한정해서 Y에도 오더 릴레이션을 줄 수가 있겠죠. Y에 있는 원소들이 전부 X에 있는 원소들이니까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Y도 저희가 오더드 셋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더드 셋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Y의 오더
릴레이션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y의 오더 토폴로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x의 y에 대한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하고 항상 같지는 않다. 그죠? 그런 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는 i는 0에서 1까지 바운더를 포함하는 유닛 인터벌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R2라는 평면 위에 지금 i 프로덕트 i가 이렇게 있죠. 이쪽도 i고 이쪽도 i가 되는 두 i의 프로덕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크하고 싶은 것이 이 서브스페이스에 딕셔너리 오더 토폴로지를 준 것과 여기다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딕셔너리 오더 토폴로지를 줘보겠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지금 여기 R2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또 I 프로덕트 I가 이렇게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 전체 스페이스에 저희가 딕셔너리 오더 토폴을 준 다음에 그것의 서브 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취하겠습니다. 그죠? 왼쪽은 저희가 서브 스페이스에다가 바로 딕셔너리 오더 토폴로지를 준 것이고 오른쪽은 이 R2에다가 미리 딕셔너리 오더 토폴로지를 준 다음에 그것의 서브 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이 i 곱하기 i만큼만 취한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토폴로지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체크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특정한 점 A에 대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면 이것을 이렇게 B라고 하겠습니다. 이 높이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떤 셋이 되냐면은 이 셋은 그림에서 보면은 A 프로덕트 0인데 A 프로덕트 0보다 크거나 같고 A 프로덕트 B보다 작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얘도 동일하게 제가 이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다 딕셔너리 오더를 줬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이 각각 오픈셋이 될까요?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이쪽에서 이것이 오픈셋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딕셔너리 오더 토폴로지에서 이게 오픈셋이 되려면은 분명 이것은 어떤 것과 어떤 것에 이렇게 인터벌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물론 여기 스몰리스트 엘리먼트가 하나 존재하죠. 이게 스몰리스트 엘리먼트가 존재하니까 이거나 또는 0,0을 포함한 이런 형태로까지는 가능하죠. 이 부분을 이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가 없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이쪽은 금방 알 수 있겠네. 이쪽으로는 반드시 A 프로덕트 B가 오는 건 알겠습니다. 이쪽에서 끝나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시작점이 문제인데 여기에는 저희가 어떻게 와야 되죠? 만약에 A 프로덕트 0으로 하게 되면은 이 끝점이 빠져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빠지지 않게 하려면은 이거보다 더 작은 원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점보다 더 작은 원소면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이 과정이 다 포함이 돼 버리죠. 그래서 정확히 이것만 나오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오픈셋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오픈셋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예를 들면은 이 A 프로덕트 0과 이게 있는데 이건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A 프로덕트 마이너스 1 A 프로덕트 B 이것과 I 프로덕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서의 그죠? 여기에서의 오픈셋 그러면 저희가 이것과 이렇게 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여기에서의 딕셔너리 오더 토폴로지에서 오픈셋이 됩니다. 근데 이것과 이거 인텍세이션 하게 되면 이거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선 이것이 오픈셋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동일한 셋이 왼쪽에서는 오픈셋이 안 되는데 오른쪽에서 오픈셋이 됐으니까 이 말은 뭐죠? 두 개 서로 토폴로지가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는 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연습 문제에서는 2번과 9번을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